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빛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선 강의에서 색을 어떻게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의 어둠은 어떻게 넣어야 할지 그런 색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 빛에 대해서 내가 빛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색을 제대로 선정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빛은 여러분이 어떠한 물건을 만드는 조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마법 같은 툴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자 체형의 이렇게 그림을 제가 오른쪽에 빛을 표현을 해놨는데 지금 이 어둠을 내가 만약에 요 가슴 아래에다가 이렇게 찍는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구겨지는 이런 주름들을 제가 어둠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주름 없이 내가 일자로 바지를 쭉 그어버린다던가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여성 체형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쭉 주름이 없는 바지면 약간 스키니처럼 여러분이 딱 붙는 바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이 빛과 어둠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어떤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채색을 하실 때 제가 앞서서 채색 색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초반에 한 20, 30%? 그 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이거는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채색에서의 다른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선정은 색이 어느 정도 조금 정해져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색을 여러분이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빛과 어둠은 의상이나 아니면은 체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특징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변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은 따로 연습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연습은 내가 그냥 본인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빛과 어둠 저번에 제가 알려드린 색상으로 그렇게 연습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여러분이 드로잉 연습을 하시듯이 이런 빛 표현은 어떻게 보면 약간 드로잉처럼 어떤 되게 다양한 것에 따라서 조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진이나 아니면 자료 같은 것들을 좀 보시고서 그렇게 보시고서 관찰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연습을 하실 필요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그런 연습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과도 계속 같이 진행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저도 빗 연습이 필요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계속 빗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채색을 하시다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제가 사진을 가지고 그 사진을 조금 변형을 해서 빛과 어둠 조금 확실하게 만든 상태에서 그거를 조금 연습해 보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 채색이 한결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저와 같이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컬러로 하지 않고 이렇게 흑백으로 연습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색 선정이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색을 칠하다 보면 기본색, 중간색, 어두운 색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고 만약 그거를 잘못 찍었을 때는 그것 때문에도 여러분이 입체감이 또 잘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색 선정하는 부분과 그리고 빛과 어둠을 연습하는 부분을 아예 분리해서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 좀 진행을 하는 건데요. 색을 빼고 이렇게 사진을 보면 이 빛과 어둠이 또 더 잘 구분이 되는 아무래도 색 정보가 없고 빛과 어둠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파악하시기에도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분리를 해서 빛과 어둠을 좀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빛과 어둠을 연습할 때도 여러분이 앞에서 우리가 색의 5단계에 대해서 좀 배우셨죠? 그거랑 동일한 단계로 빛과 어둠도 표현을 좀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5단계로 다 나눠뒀어요. 5단계로 나눠둔 거에 그 위에 부분, 위에 진행 과정들을 제가 지금 다 지우고 이렇게 맨 첫 번째로 밑색을 깔고 밑색을 여러분이 이 흑백 사진으로 빗 연습을 하실 때는 기본색을 흰색이라고 생각하시고서 흰색에서 회색,
그리고 검정색까지로 여러분이 진행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투톤으로 셀식으로 명암을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리고 두 번째 중간 톤, 세 번째 어두움의 톤들, 어두움의 그 묘사들 제가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빛부분의 묘사들까지 표현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컬러의 포인트들, 어둠의 컬러 포인트, 그 다음에 빛의 컬러 포인트, 이렇게 그 형태를 닫아주는, 마무리해주는 디테일업까지 이런 식으로 5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색만 없을 뿐이지 여러분이 똑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5단계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빛과 어둠을 넣어보되 여기에 우리가 맨 처음에 색선정으로 연습했던 그 색으로 이 단계를 나타내는, 빛과 어둠을 나타내는 것까지 연계해서 저희가 들을 거예요. 이제 추후 다른 강의에서 그것도 연계해서 할 테니까 빛 연습을 어느 정도 해보신 후에 그때 그렇게 같이 합쳐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빛 연습 들어가기 전에 이 사진을 선정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연습하기 편하게 좀 보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여러분이 사진을 좀 찾아보시면 이렇게 빛이랑 어둠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는 그런 사진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조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죠. 조명에 대해서 실내가 있고, 그리고 야외 조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실내에서 찍힌 그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빛이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진을 고르실 때도 이왕이면 야외에서 있는 사진을 골라주시고, 컬러인지 흑백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흑백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사진을 선택하실 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빛과 어둠이 이왕이면 좀 강하게 들어오는 야외 사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빛이 여러 방향에서 오고 있지 않은지 그것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실내 같은 경우에 그런 사진들이 꽤 있거든요. 왼쪽에서 이렇게 빛이 오는데 반사광이 또 이렇게 해서 뭐 또 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사진을 선택하실 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진을 제가 조금 그림으로 옮기기 편하게 보정을 했는데요. 원래의 사진을 한번 봐볼게요. 이 사진이 원본 사진인데요. 앞의 사진보다 그렇게 명도 대비라던가 컨트라스트가 강하지가 않죠? 제가 보정을 통해서 이미지를 좀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는지 그거를 같이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컨트롤 M을 눌러주세요. 커브라는 창이 열릴 거예요. 이 창은 여러분이 여기 이미지에 가셔서 여기 어드저스먼트 이쪽에서 커브 보이시나요? 이 커브를 선택을 해주시면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M이에요. 자주 쓰니까 여러분이 단축키로 외워두셔가지고 필요할 때 빨리빨리 꺼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커브를 통해서 제가 요거를 사진을 좀 바꿔줄 건데요. 이 위쪽으로 갈수록 밝은 컬러고요. 여기가 중간 컬러, 그리고 아래쪽이 조금 어두운 컬러. 네, 그런 식으로 이걸 선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 명도를. 여기 위에가 제일 밝은 색, 그리고 아래쪽이 어두운 색.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여러분이 밝은색 그래프를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점을 찍어서 움직이시면 밝은색이 점점 더 밝아지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점을 중간에 한번 더 찍어보세요. 그래서 중간 톤도 여러분이 조금 더 이렇게 밝게 해보세요. 그러면 중간에 있던 그 미묘한 컬러들도 밝은색 영역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어두운 톤은 더 어둡게 만들 거예요. 어두운 톤은 이 선의 아래쪽으로 내려주세요. 이 선의 아래쪽으로 내려줄수록 어두운 톤들이 더 진해지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죠. 좀 더 미묘하게 조정을 하시고 싶으시면 점을 찍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씩 더 조정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해서 이미지의 명도차를 훨씬 강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설픈 중간색들이 다 날라갔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맨 처음에 넣는 명암톤, 셀식으로 들어가는 그 단톤을 여러분이 잘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단톤이 거의 첫발이나 거의 같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잘 내디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컨트라스트를 좀 더 높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진을 제가 이렇게 바꿔봤는데요. 사실 이 사진이 처음부터 보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조금 강하게 져 있고, 그리고 빛 방향도 되게 일정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사진이 사실 흔치는 않거든요. 있으면 이런 걸 보고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컬러거나 아니면 조금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몇 장의 사진을 더 보고서 보정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컬러 사진도 바꿔보고 좀 애매한 사진도 더 강하게 명도 대비를 좀 더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컬러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야외에서 찍은 그런 사진이죠. 핏이랑 이런 게 굉장히 대비가 강해서 여러분이 연습하시기에 좋은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색상 정보가 없는 흑백 사진으로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U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휴 세츄레이션 창이 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색상 보정이나 후보정을 하실 때는 어디서 하시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이렇게 위쪽에 창에서 이미지, 모든 후보정들은 여기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그리고 여기 이 단락에서 여러분이 찾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휴 세츄레이션을 이렇게 클릭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 위쪽이 휴, 그리고 중간이 세츄레이션, 아래쪽이 라이트니스인데요. 휴는 색조 부분, 이렇게 움직이면 색조가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세츄레이션 부분은 채도 부분, 채도를 올리면 채도가 강하게,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리면 흑백이 되는, 그리고 라이트니스는 명도 부분입니다. 이렇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요 휴와 라이트니스를 건들지 마시고 이 세츄레이션 중간 요 부분만 선택을 하셔서 쭉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OK를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명도를 여러분이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M을 누르시면 이렇게 커브 창이 뜨게 돼요. 이 커브 창도 마찬가지로 이미지에서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가 이렇게 그래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부분은 밝은 색을 여러분이 조절하실 수가 있고, 요 가운데 부분은 중간 톤을 여러분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은 어두운 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점을 찍어 보세요. 그러면 점이 생성이 되죠? 이 점을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시면은 밝은 색만 색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조금 밝게 이렇게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 톤도 여러분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시면은 이번엔 중간 톤이 밝아지게 되죠? 그런데 내가 어두운 톤은 더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두운 톤만 이렇게 아래쪽 부분만 점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내려주시면 어두운 톤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리고 밝은 톤은 이렇게 많이 밝아져 있는 상태를 여러분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너무 내리시면 완전히 뭐 까만색이 된다던가, 이렇게 뭐 색이 뭉쳐진다던가, 아니면 너무 날아간다던가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적당한 선에서 연습을 하시기 좋게 이렇게 단톤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지금 저는 아예 사진 자체를 이렇게 야외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빛과 그림자의 대비가 조금 강하게 이미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많이 조정하지 않고 이 정도만 이렇게 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기본 톤, 그리고 이쪽은 어두운 톤을 여러분이 바르고 시작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어떠한 채색을 하실 때 뭐 블라우스라던가 뭐 바지라던가 여러분이 캐릭터에 맞는 의상을 이렇게 그리실 때는 이런 사진들을 미리 가지고 오셔서 톤 조절을 조금 해보신 다음에, 아, 이런 의상은 단톤을 발랐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지는구나, 이런 주름이 지는구나 하고서 관찰을 해보신 후에, 관찰해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모작을
진행을 해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채색을 하시면 여러분이 톤을 잡으시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진을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야외에 나와 있는 사진이면 좋은데 이런 사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제가 지금 방금 사용한 이 방법들로 여러분이 사진 조정을 하신 후에 관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사진을 보고 채색의 5단계를 흑백으로 비표현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제가 투톤으로 간단하게 셀식으로 색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시기 전에 이 사진을 먼저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 사진에 입체가 그리고 원통이 원뿔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머리카락을 할 때도 머리카락의 덩어리 그 부분을 먼저 나누고서 시작을 했었죠. 그것처럼 이 사진에서도 내가 덩어리를 어디 부분에 입체가 조금 크게 나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그거의 형태를 먼저 여러분이 파악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 형태를 파악을 해볼 때는 원통과 원기둥 그 부분을 먼저 찾으시고 그리고 형태를 잘 모르시겠으면은 이렇게 확대를 하셔서 등고선을 그려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원뿔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입체가 생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입체가 생성이 되어 있고 등고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몸통의 등고선 한번 그려볼게요. 이 부분은 지금 약간 밝은 부분이죠.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그 등고선이 내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그림자가 없는 부분이니까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평평하게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이렇게 되다가 여기는 올라가고 다시 산을 이루면서 내려올 거예요. 다시 여기도 평평하게 가다가 산을 이루면서 내려오고 그리고 이렇게 강한 주름이 진다는 거는 올라가는 부분도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강한 어둠이 질수록 여기 부분이 더 많이 올라갔다가 혹은 더 많이 이렇게 깊이 내려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형태를 잘 모를 때는 등고선을 그려서 그리고 여기도 약간 둥그런 형태겠죠? 여러분 몸통에서는 원기둥 덩어리가 정해져 있어요. 이 팔 부분에 우리 몸통 요거 빼고 몸통은 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원으로 되어 있는 몸통을 빼고 팔뚝, 다리 부분은 전부 다 이런 동그란 원기둥의 형태예요. 우리 오른쪽 위에서 빛이 온다고 했었죠? 근데 이거는 정확히 왼쪽 위로 바꿔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좀 헷갈리는데 항상 빛을 고정해서 진행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냐 하신다면은 여러분이 이 캔버스를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확히 이 방향으로 뒤집어 주셔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어서 이 팔과 그리고 다리 이렇게 이쪽에 원통이 지금 들어있죠. 원통에서 한 3분의 1 지점 정도 이렇게 어둠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그림자를 찾아보시면 3분의 1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반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2 이상 어둠이 좀 넓어지면 뒤쪽에서 빛이 와서 뒤쪽에서 빛이 오면은 여기에 그림자가 더 많이 맺히게 되잖아요. 마치 역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설정이 되니까 사진을 고르실 때는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너무 많이 차 있지 않은 걸로 고르시는 게 좋아요. 자, 원통의 3분의 1 지점까지 이렇게 어둠을 넣는다. 여기는 동그랗다. 그리고 몸통은 이렇게 타원이어서 이 타원이 넘어가는 이 부분에 어둠이 진다고 생각하시고 전체 큰 덩어리를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그 큰 덩어리 위에 여기 이렇게 조그만한 원뿔들이 얹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주름은 원통이나 원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서 입체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런 식으로 입체를 찾는 방법을 제가 또 후반부에 다른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익히시면은 훨씬 쉽게 입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지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분석을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해보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명암을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암을 하실 때는 우리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까지 이렇게 명암의 차를 준다고 했죠. 이 정도까지 좀 강한 색상으로 하셔서 단톤의 명암은 이런 색상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몸통 쪽에는 지금 크고 굵은 주름이 이 부분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 우리는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 주름만 톤으로 넣어줄 거예요. 이런 색상들의 주름. 그리고 밝아져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아주 무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냥 싹 없애버리시고 딱 눈에 들어온 이런 확실한 어둠만 잡아주세요. 몸통 쪽에는 그런 확실한 어둠이 보통은 이 위에는 잘 생기잖아요. 요 가슴팍에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면 몸의 형태를 보자면 요 가슴팍 쪽이 살짝 들려 있게 되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려 있어서 조금 누워서 이게 이 부분이 빛을 받기도 하고, 가슴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팽창이 돼 있어서 주름들이 잘 생기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주름들만 좀 생기게 되니까 몸통은 여러분이 넣으실 때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약간 여기 가슴 아래쪽에만 좀 주름이 생긴다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이 주름을 몸통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한 군데 있는데, 겨드랑이 부분은 이렇게 재봉선, 이 재봉선은 사실 이 천과 천이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서 여기에 홈이 이렇게 살짝 파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그림자가 이 부분에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때도 이 부분에 가늘게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또 이 겨드랑이 쪽, 팔을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있도록 이 겨드랑이 쪽에 천들이 좀 지금 접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주름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도 명암을 넣으실 때 여기를 빼지 말고 겨드랑이 근처를 많이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보면서 이렇게 그림자를 넣는 것도 하시겠지만 나중에는 보지 않고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그렇게 그림자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이렇게 보고 하시는 거를 연습을 하시면서 머릿속에다가 잘 저장을 해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안 보고 그리실 때, 아, 여기에, 여기 겨드랑이쯤에 이렇게 주름이 있었지? 라고 떠올리시면서 거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팔뚝까지 넣어주시고, 그리고 재봉이 붙어 있는 부분, 여기, 여기는 재봉이 붙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잘 늘어나는 티셔츠 부분이라서 박음질을 한 번 더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홈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너무 두껍지 않게 이렇게 가늘게 하셔서 어둠들을 좀 넣어주시고, 여기 근처에는 이런 식으로 이 목에서 당기는 주름들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얇고 가는 주름들을 좀 추가를 해주세요.
이런 세밀한 것들도 여러분이 빼먹지 마시고서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 겨드랑이 쪽은 이 겨드랑이보다는 조금 더 주름에 이 어둠이 좀 덜 잡힐 거예요. 빛이 이쪽 방향에서 오니까 여기가 많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같은 겨드랑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그림자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도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 살짝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상체는 그렇게까지 뭐 많이 들어가는 게 없죠. 이렇게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하체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하체에서는 이 티셔츠 아래쪽에 티셔츠 때문에 생기는 바지에 맺히는 그림자가 있죠? 이 그림자를 표현해주세요. 티셔츠가 이렇게 들렸다 내려왔다 들렸다 내려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림자를 넣을 때도 이렇게 일자로 넣지 마시고 이렇게 들리는 부분은 그림자가 더 넓게 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려오는 부분은 그림자가 이 바지와 붙기 때문에 더 짧게 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더 두껍게 해야 되나 여기를 얇게 해야 되나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바지와 붙어 있는 부분은 좁게, 바지와 떨어져 있는 부분은 좀 넓게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림자 넣어주실 때도 굵기 차이를 꼭 주셔서 그림자 넣어주세요. 이거는 티셔츠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이 아래에 들어가 있는 목 그림자라던가 아니면 얼굴 쪽에 머리카락, 앞머리에 그림자가 들어간다던가 그렇게 될 때도 신경을 써서 넣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주면 뭔가 좀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약 차이를 좀 주시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지에는 이렇게 지금 바지 부분에 바지 지퍼가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바지 지퍼가 있는 부분에 여기 그림자 이 부분은 왜 생기는 걸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퍼 부분이 나왔다가 이렇게 접히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아래가 조금 볼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라서 여기 그림자가 좀 맺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그림자 부분들 그리고 이 바지 쪽에 여기 양옆으로 여기가 다리 여기 고관절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다리 아래쪽에 이 부분은 주름들이 조금 많이 잡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하기 때문에 다리를 핀다고 하더라도 아까 접었던 그 주름이 좀 남아있다던가 네,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다리에서는 그래도 좀 제일 넓은 부분 골반이 끝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옆으로 약간 팽창이 되어 있거든요. 여자들은 특히 더 여기 옆에 골반 옆부분이 좀 넓어서 이렇게 천을 땡기는 듯한 그런 가로주름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바지가 타이트할수록 더 그런 얇고 가는 그런 바지 주름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지퍼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긴 주름이 막 이렇게 생기지는 않거든요. 여기 이렇게 박음질이 되어 있는 부분, 지퍼가 시작되는 부분만 살짝 주름을 잡아주시면 돼요. 우리 박음질 있는 부분 근처에는 이렇게 주름이 생긴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모든 박음질 있는 부분들 근처는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름이 그것 때문에 잘 생길 수 있거든요. 허벅지 부분도 부피가 있기 때문에 주름이 잘 생기지 않다가 이제 종아리로 내려오면서부터는 주름이 조금 많이 잡히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발 위에 부분, 이 부분에는 이제 천이 얹어지면서 조금 더 깊고, 그리고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위에 쌓이는 듯한 그런 주름이 좀 쌓이게 됩니다. 주름이 얹어진 형태로 그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조금 세밀한 부분, 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너무 뭉뚱그려서 표현하지 마시고, 여기도 투톤을 잡으실 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크게 잡으면 이 단면이 아주 단순하게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묘사하실 때 중간 톤을 풀어주실 때 형태가 너무 단순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 또 세밀하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이쪽 허벅지도 이 위에 부분, 상단 부분은 조금 단순하죠? 하단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주름이 많이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 가슴팍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뭔가 이 부분에 덩어리감이 굉장히 확장이 되어 있다던가 좀 이 부분이 가슴팍 쪽 부분이 팽팽해서 이 부분에 주름이 없다고 그랬는데 주름이 생기는 원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인체에서 팽팽한 부분들 천 안쪽에 뭔가 많이 차 있게 되면 그 부분은 주름이 잘 생기지 않거든요. 하지만 종아리로 내려올수록 종아리가 가늘어지기 때문에 천이 덜 차 있게 되고 그래서 주름들이 이렇게 여유가 생긴 주름들이 쌓이면서 생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부분이 아주 똑같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더 관찰을 하시는데 신경 쓰시면서 그렇게 작업해 주세요. 반대쪽에서 오는 이렇게 자잘자잘한 주름들 이런 것들도 살짝씩 더 표현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투톤을 입혀봤는데요. 명암을 입혀봤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다 하신 다음에 빛 방향이 제대로 표현이 되었는지 그리고 형태가 제대로 표현이 되었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 톤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지 않고 한 가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 단계마다 쓰셔야 할 색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색에서 이렇게 막 다른 색상으로 좀 막 변화를 해서 하신다던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한 가지 색으로만 딱 정하셔서 톤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색 변화를 통해서 형태감을 마무리를 해주는 거는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할 거니까 네, 그거는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꼭 같은 톤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건데요. 다음 단계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이제 중간 톤을 넣어줘서 입체감을 생성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작업을 하실 때는 저는 이 명암 톤을 깔 때는 제가 하드 브러쉬를 사용해서 명암 톤을 깔았는데요. 하드 브러쉬를 여러분이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고 이런 브러쉬로 여러분이 해주셔도 괜찮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여기 피랍이 적용이 되는 이런 양옆이 약간 단면이 조금 뿌옇게 나오는 에어 브러쉬를 여러분이 사용을 해주시면 이 중간을 조금 풀어주시기가 더 쉬울 거예요. 하드 브러쉬를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이 오퍼시티를 낮추셔서 중간에 있는 톤을 이렇게 찍어 가시면서 풀어주셔도 되고 에어 브러쉬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중간 부분을 살짝 컬러를 계속 섞어주시면서 좀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두 개 다 장점이나 뭐 단점이 좀 있어요. 하드 브러쉬로 여기를 풀어주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 중간 톤을 조금 만들어야 돼서 여러분이 좀 불편하실 수가 있지만
이렇게 터치나 브러쉬 결이 남는 느낌이 저는 조금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 면들을 좀 풀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간 톤이 에어브러쉬로 하시게 되면 조금 많이 넓어질 그럴 경우가 있는데, 이 하드 브러쉬로 하시면 중간 톤의 영역을 내가 조금 더 컨트롤을 하기가 편해서 하드 브러쉬는 그런 장점이 있고, 에어 브러쉬는 이렇게 경계가 아무래도 뿌옇다 보니까 이 중간에 풀어주는 부분이 조금 더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여러분이 풀어줄 수 있는데, 단점으로는 중간톤 풀어주는 부분이 조금 넓어지고 컨트롤이 좀 안 될 수 있다. 네,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시기 편한 브러쉬를 사용하셔서 중간 단계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이렇게 약간 섞이는 브러쉬, 기본 색상과 섞이는 브러쉬를 여러분이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하드 브러쉬에다가 요 플로우 버튼을 누르셔서 플로우 수치를 조절을 하셔서 작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색의 5단계를 할 때도 설명을 드렸어요. 이 중간 톤을 여러분이 풀어주실 때 중간 톤이 너무 넓어지지 않게 중간 톤을 좁게 하셔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중간 톤이 점점 넓어지다 보면은 이렇게 빛 부분까지 진출을 해서 빛과 어둠이 섞이면서 맨 처음에 그 명암 줬던 톤이 흐려지는 결과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야외에 있을 때 그 쨍한 빛 느낌이 좀 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넓어지지 않게 여러분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다만 이런 식으로 꽤 큰 덩어리에 있는 어둠이 있을 거예요. 다리의 덩어리라던가 팔의 덩어리라던가 아니면 몸통에 돌아가는 덩어리라던가 그런 부분에 생기는 어두움은 여러분이 조금 더 넓게 풀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위치와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이 조절을 해가시면서 바꿔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얇고 가는 부분들, 얇고 가는 주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딱히 넓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강약을 좀 조절을 하시면서 부분에 맞게 여러분이 채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면에 중간 톤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양쪽 면이 다 이렇게 끊겨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면과 이 한쪽 면, 반대쪽 면, 이런 면들을 다 똑같이 풀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채색을 하신 후에 전체적으로 그림이 조금 뿌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 이 중간 톤을 넣어야 할지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넣으셔야 해요. 맨 처음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원뿔을 넣어서 원뿔과 원기둥 부분을 찾아봤었죠? 이렇게 원기둥이 있고 여기 어두움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중간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게 되는데, 이거는 옷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넘어가는 이 가운데 부분, 이 면을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 톤이 넘어가지 않는 이 부분은 원뿔에 그림자가 맺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그림자가 이 옷의 바닥면에 맺히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림자는 풀리지 않고 여러분이 끊어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이 주름도 이렇게 원뿔이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면을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중간 톤을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초반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찾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잘 안 되신다면 이 부분만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보통 주름이 양쪽 면이나 아니면 한쪽 면, 그리고 아래쪽 면까지 해서 세 면이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꼭 한쪽 면만 풀릴 수 있게, 여기가 두 면이면은 한 면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양면이 풀리고 있을 때, 그럴 때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뜻이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태로 내가 중간 톤을 잘 풀어주고 있는지 점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체적인 중간 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드 브러쉬를 이용해서 풀어줄 거예요. 이쪽에서 빛이 오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면, 생각하기 어려우실 때는 비도는 방향 쪽에 있는 면, 비도는 방향 쪽에 있는 면, 이쪽 면, 이쪽 면, 여기 면들이겠죠? 거기만 골라서 여러분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먼저 큰 덩어리부터 제가 다 풀어볼게요. 그리고 가는 부분들에 여러분이 주름을 하실 때는 어두운 톤으로 점점점 넓어지게 되면 작은 주름인데 크기가 이렇게 확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밝은 톤으로 뒤로 이렇게 밀면서 크기를 조금 줄여주시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밝은 톤으로 뒤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하다가 마음에 안 드실 때는
히스토리를 이렇게 올리셔서 뒤로 돌아가서 다시 여러분이 펜에 피랍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피랍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넓은 부분은 조금 꾹 누르셔서 두껍게 하시고 가는 부분으로 갈 때는 여러분이 피랍을 조금 가늘게 해주셔서 펜을 살짝살짝 힘을 빼시고 세우셔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두께감을 조금 조절을 하시면서 강약을 주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간단한 주름에도 세모난 주름에도 지금 가는 부분이 있고 넓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때는 이렇게 넓은 부분은 꾹 누르셔서 넓게 풀어주시고 가는 부분은 살짝살짝 이렇게 세우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주름 안에서도 얇고 굵은 부분을 여러분이 훨씬 잘 표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꼭 두께에 따라서 이 중간 톤의 차이를 주세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똑같이 일자로 이런 식으로 칠하면 주름 부분이 좀 뭉툭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약을 주시면서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자, 이런 가는 주름은 끝부분을 약간 이렇게 흐려주시면서 원래 시작하는 부분의 주름이 이렇게 재봉 때문에 여기가 조금 눌려서 이 부분이 조금 좁아지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주름이 풀리면서 강하게 졌던 주름도 조금씩 풀리게 돼요. 주름을 하실 때 여러분이 약간 끝부분을 살짝살짝 풀어주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좀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머리는 살짝 진하고 뾰족하게 그렇게 작업해주세요. 이 부분도 우리가 선으로 하면서 조금 강하게 했었죠? 조금만 약하게 풀어줄게요. 여러분이 왼손으로 오퍼시티를 계속해서 조절을 하시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스포이드로 중간 톤을 찍으면서 작업하고 있죠? 이렇게 중간 톤 찍으셔서 오퍼시티는 뭐 2나 3으로 여러분이 계속 조절을 하시면서 왼손으로는 단축키, 오퍼시티를 조절하는 단축키를 여러분이 계속 사용을 해주셔야 이 중간 톤을 좀 여러분이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푸실 수가 있습니다. 바지 부분에
굉장히 큰 덩어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크게 시원시원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면이 되게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터치가 좀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에어브러쉬로 중간을 살짝 뭉개주시면, 너무 브러쉬 결이 남는다던가 이런 게 신경이 쓰이시면 여러분이 에어브러쉬로 좀 눌러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큰 덩어리만 풀어줬는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시작하는 부분 얇았다가 이렇게 넓어졌다가, 시작하는 부분 얇았다가 넓어졌다가, 이렇게 이 큰 덩어리 내에서도 일자로 하지 않고 제가 계속 굴곡을 바꿔주면서 그렇게 덩어리를 풀어주고 있죠. 여러분도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다리도 마저 해볼게요. 지금 자잘자잘한 주름들은 제가 제외하고 이 큰 원통만 먼저 하고 있어요. 왼쪽 다리도 제가 네, 빠르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다리 쪽에 맺힌 주름들, 이 주름들은 여러분이 많이 해주실 필요 없어요. 주름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애들은 제가 왼쪽에 빗받는 면을 이렇게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아래쪽에 바지 주름 같은 경우는 가로로 누워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여기 위에 부분, 이 부분만 여러분이 해주시면 돼요. 얘처럼 세로도 아니고 뭔가 애매하게 누워있는데 이런 거를 하실 때 여러분이 고민하실 필요 없이 두 쪽 면 중에 한쪽 면만, 다 지금 보면 이 위쪽 면만 균일하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하시다가 뭐 아래쪽 면을 뭐 이런 식으로 또 바꿔서 방향을 바꿔주신다던가 이렇게만 하시지 않으시면 돼요. 저는 요 위에 면만 선택해서 다 풀어줄게요. 여기는 여러분이 살짝살짝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살짝 연해지게. 이 중간톤 푸는 게 다들 제일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명암 넣는 거랑 그 다음에 중간톤을 풀면서 뭔가 엄청 뿌얘진다던가 아니면 지저분해진다던가 그렇게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면이 다 풀리고 있을 때 그림이 흐리멍텅해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약간 조절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에어브러쉬 사용을 혹시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에어브러쉬를 조금 사용을 좀 줄여보세요. 그러면 좀 전체적으로 흐리멍텅한 느낌들이 좀 줄어들거든요. 뭐든지 너무 과하게 사용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데 부분은 대충대충 이렇게 살짝씩 풀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중간 톤을 다 깔아봤습니다. 가는 주름들 중간 톤의 영역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넓은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맨 처음에 내가 빈 넣은 거에 비해서 이런 빈 느낌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붓자국이 많이 남는 데는 에어브러쉬를 조금씩 사용해 주시고 작은 부분까지 너무 에어브러쉬를 많이 사용하지 않게 여러분이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중간톤까지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명암 안쪽 이 부분에만 묘사를 좀 진행할 거예요. 이 밝은 면적들을 내버려 두고 이 어두운 부분을 제가 먼저 칠을 하는 이유는 밝은 부분을 여러분이 칠을 하시다 보면 여기 명암톤이랑 섞이게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진행을 해버리고 나면 이 빛과 어둠의 경계가 더 강해지면서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기에 그리고 작업하시기에 조금 더 마지막까지 이 빛구분이 좀 남아 있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색상을 지정하실 때는 우리는 지금 얘가 흑백이라서 채도 쪽은 여러분이 건들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채도가 좀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저희는 아래로만 내려갈 거예요. 이 기본 톤과 어두운 톤의 색차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어두운 면적의 색을 칠을 해주실 때는 색차를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살짝 이 브라이트니스, 명도만 여러분이 살짝 낮추셔서 너무 강하지 않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부드러운 색상으로 여러분이 명암 쪽을 같이 넣어주세요. 이 부분은 이 원통에서 넘어가는 이렇게 어두운 쪽으로 넘어가는 말려 들어가는 부분의 묘사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지금 명암톤을 잘 보시면 여기 끝부분에다가 칠을 하지 않고 조금 이 끝을 띄어서 이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렇게 칠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원뿔의 마지막 부분, 여기 경계 부분이 이 끝이 아니고 여기 앞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이 부분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은 이 원통의 그림자 부분, 이렇게 이 원통이 빛이 이쪽에서 오니까 이 원통 때문에 차단된 그림자가 이렇게 아래쪽에 생기게 되는데 마무리되는 부분, 이 원통의 마무리되는 부분은 여기고 그림자 부분은 이거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구분을 해주셔서 쪽에다가 조금 칠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주의하시고 이 끝에다가 이렇게 바르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여러분이 막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이 그림자가 생기는 끝부분 말고 가운데 부분 쪽을 골라서 이렇게 살짝살짝 명암을 좀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리는 여기 돌아가는 부분이 끝나는 부분이죠? 끝나는 부분이 말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어두운 톤을 더 추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게 여러분이 채색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거는 여러분이 오퍼시티를 3이나 2로 20%나 30% 정도로 낮춰주셔서 한번 크게 넓게 칠을 해주시고 이렇게 넓게 칠을 해주시고 한 번 더 이 선 근처에 마지막 외곽 근처 부분으로 여러분이 가셔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 부분이 투명도가 40% 정도가 된 상태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칠을 해주시면 이 부분은 이제 60%가 60% 정도의 불투명도를 가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 끝부분으로 갈수록 색의 단계가 점점점 어두워지면서 끝이 마무리가 돼 보이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브러쉬 불투명도를 조정하셔서 갈수록 어두워지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끝으로 갈수록 좀 더 어둡게. 이쪽 왼쪽 다리도 칠을 해볼까요? 이 부분은 지금 어둠의 영역이 꽤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빛과 어둠의 경계 사이에 생긴 주름도 있겠지만 아주 어둠에만 존재를 하는 그런 디테일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 바지 사이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재봉선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따로 이렇게 살짝 어두운 색상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름에도 이렇게 재봉선도 표현을 해주세요.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 이제 포인트 컬러가 되는 좀 더 어두운 색상으로 한 번 더 마무리를 해줄 거니까 여러분이 완전 까만색으로 이렇게 막 칠을 한다던가 그렇게 되지 않게 살짝씩 채색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따라가는 어둠을 따라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다 채워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이렇게 채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잘 살펴보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점점 이렇게 모서리 끝에 가까워질수록 더 어두운 색이 되어서 좁은 영역으로 갈수록 색이 모아질 수 있도록, 색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여기는 이렇게 넘어갈수록 색이 점점점 진해질 수 있도록 칠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칠을 해주실 때도 넓은 부분은 넓게, 좁은 부분은 좁게 하셔서 우리 이 주름들 풀어주는 것처럼 동일하게 묘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제가 중간 톤 풀어주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리는 것 같아요. 쉬운 단계는 없긴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 어두운 톤 좀 칠을 할 때는 살짝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기도 이 바지 부분의 어두운 면적들 그리고 소매 부분의 어두운 면적까지 제가 다 이렇게 묘사를 해줬어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 주름의 안쪽의 어두움도 꼭 해주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끝나는 부분, 여기 끝나는 부분이 점점점 어두워지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단계. 벌써 4단계예요, 이제. 4단계는 여러분이 이제 빗부분의 묘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빗부분의 묘사를 진행을 해볼게요. 어둠에서 우리가 이
톤 변화를 많이 주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요 색이 움직이는 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 안에서 조금씩만 움직이죠? 기본 톤 차이는 이렇게 큰데 어두운 톤 차이는 굉장히 작아요. 마찬가지로 빛 부분의 묘사를 하실 때도 여러분이 색 차이를 많이 주지 않을 거예요. 거의 있는 듯 없는 듯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약한 색상으로 채색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단계별로 이렇게 레이어를 나눠서 채색을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파악하기가 쉬워지니까 여러분도 나눠서 한번 채색해보세요. 빛 부분에서 여러분이 표현을 할 것들은 이런 약한 주름들을 우리가 이 센 주름 할 때는 거의 표현을 안 했지만 지금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우리가 다 이제 묻어버렸던 그런 것들과 그리고 살짝 올라온 이런 덩어리들이 있을 거예요. 몸통에서는 여기 가슴 덩어리 부분이라던가 다리 부분에서는 이 밝은 빛 부분에 있는 약한 주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바지도 우글우글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두운 부분들보다는 조금 묘사할 게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밝은 빛 부분을 마저 채색을 하도록 할게요. 어깨 아래쪽은 살짝 눌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도 조금 눌러주시면 좋아요. 너무 약해서 약간 인식이 잘 안 되죠? 하지만 이 부분이 볼록 튀어나온 어깨가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눌리게 돼요. 이 부분도 잘 안 보이겠지만 살짝 눌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드러운 색상, 스무스한 색상으로 여기를 살짝 눌러주세요. 저는 얘를 할 때는 이 빛 부분을 할 때는 그래도 좀 에어브러쉬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얘는 굉장히 이렇게 큰 덩어리는 은근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에어브러쉬가 조금 효과가 있더라고요. 얘네들은 아주 약하게 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슴이 이렇게 지금 대흉근이 두 덩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대흉근을 피해서 이 근처 쪽으로 스무스한 어둠을 조금 넣고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인체가 지금 여기서 다시 나오고 있죠. 드로잉이나 아니면 인체들도 결국 채색에서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알아야지 여기가 왜 들어가고 나오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의 어두운 명암은 살짝 강하죠? 조금만 더 강한 색상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더 눌러줄게요. 이 가슴을 주위로 잔주름이 있는 게 보이세요? 가슴이 팽창되어 있고 아래로 주름이 떨어지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들도 모두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어깨 아래 부분도 같이 눌러주겠습니다. 저는 이 레이어가 이렇게 조금 그 빗부분이 넓게 칠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내가 어두운 부분 칠해준 거를 조금 덮으면서 이렇게 칠이 되기도 해서 그래서
아예 레이어를 살짝 좀 내리기도 해요. 명암 부분 칠해준 아래로 내리면 아무래도 내가 이전에 칠했던 게 덮어 씌워지기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하셔서 아래쪽에다가 되도록이면 레이어를 위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큰 주름들 여기 얼핏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재봉선 있는 게 보이세요? 제가 여기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아주 흐릿하게 재봉선도 넣어주고 이제 어두운 부분에서 이렇게 마무리 되는 부분에 내가 색을 넣어준 것처럼 색을 줘서 마무리를 해준 것처럼 밝은 빛 부분에도 여기 이 부분 빛 부분도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이렇게 중간 톤 줬던 거 그 색상으로 끝에 부분을 조금 막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약한 색상으로 이렇게 끝에 덩어리를 마무리를 좀 해줄게요. 목에 이 티셔츠 재봉 있는 부분에도 이렇게 살짝씩 주름이 생기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런 굴곡이 생기게 되니까 이 부분도 한 번씩 여러분이 이렇게 눌러주세요. 하고 자 몸통의 이쪽 부분 밝은 빛 부분의 몸통 이쪽 부분도 여러분이 마무리를 해줘야겠죠? 이 몸통에서 여러분이 마무리 해줘야 될 부분이 몇 군데 확실하게 있죠? 몸통 이 부분, 다리 부분 이 부분은 넘어가는 걸 여러분이 꼭 표시를 해서 마무리를 시켜주세요. 다 되어가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봐주세요. 이렇게까지 하니까 거의 어느 정도 이제 형태라던가 아니면 입체감이라던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초반에 연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빛이랑 어둠 단계까지 여러분이 다 표현을 해주시는 것보다 첫 번째 명암 넣는 톤이랑 그리고 중간 단계 푸는 거 이것까지가 제일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를 여러분이 많이 반복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많은 사진으로
연습을 계속 따로 해보시고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반복을 하시면서 빗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찾으시면 좀 더 채색에 대한 그 감을 빨리 잡으실 거예요. 여기 부분, 이 바지 가랑이 이 부분에도 주름이 지는데 이렇게 약간 약한 주름이 지그재그로 지면서 살짝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빗부분 채색, 빗부분 채색, 네, 여기 하기 전이고 이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예요. 여기 덩어리, 반대쪽의 덩어리가 지금 조금 마무리가 되었죠? 이렇게 여러분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거의 다 왔네요, 여러분. 마지막 단계, 이제 검정색으로 여러분이 진짜 어두운 부분에다가 포인트를 찍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끝나는 부분, 덩어리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부분을 한 번 더 어둡게 해서 그림을 다 닫아줄 거예요. 이 부분으로 여러분이 그림의 퀄리티를 높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완전히 검정색을 사용하셔도 돼요. 그렇긴 하지만 불투명도는 여전히 낮춰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검정색을 이렇게 강하게 딱 칠을 하시면 지금 멀리서 봤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올렸던 그 색과 융화되지 않고 얘 혼자 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맨 처음에 쌓아왔던 이 색의 단계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색을 너무 강하지 않게 멀리서 보시고 조금 튄다 싶으시면은 지워주시거나 약간 약하게 해주시거나 그렇게 하셔서 부드럽게 맨 처음에 쌓아왔던 색과 연결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약간 점을 찍는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마무리 부분에도 제가 지금 한 톤을, 어두운 색을 제가 불투명도를 낮춰서 이렇게 한 톤을 입힌 것만으로도 조금 더 여기가 진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선처럼 되게 강하게 주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뭔가 그림자가 모이는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점을 찍듯이 톡톡 찍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바지 지퍼 부분, 이 부분에 티셔츠의 그림자, 바지 지퍼 부분, 여기 교차되는 부분에 한 번 더 어둠을 이렇게 넣어주신다던가, 이렇게 티셔츠 아래쪽에도 살짝 한 번씩 더 색을 눌러주시고, 끝부분 여기 해주시는데 거의 선 근처에 여러분이 이거를 하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일자로 쭉 연결이 되지 않게 여러분이 해주세요. 한 번씩만 더 진하게 색상이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는 점처럼 여러분이 톡 찍어주시고 근처를 또 한 번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가랑이 부분에 어둠이 많이 몰려드는 그런 곳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한번 주시고 또 살짝 풀어주시고,
여기가 너무 진한 것 같아서 제가 살짝 더 연하게 또 바꿔주고 있어요. 검정색 써도 된다고 해놓고서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검정색은 정말 중요한 색이니까 여러분이 아껴서 조금씩만 그렇게 사용해주세요. 이 포인트를 찍는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잘 찍으시면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보여요. 하지만 그 양 자체는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포인트를 찍으시는 거는 되게 빨리 그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림이 완성돼 보이는 그 효과는 조금 커서 저는 이 포인트를 찍어주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끝에 여기 빛 부분에도 여러분이 살짝 더, 여기 어둠에 썼던 색상을 쓰지 마시고 조금만 더 어두운 색상으로 여기를 마무리를 해주세요. 티셔츠 쪽도 마저 해줄게요. 여기 티셔츠 비 도는 부분,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어둠을 줘서 마무리를 조금 해줬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빨리 끝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조금씩 찍으면서 거의 선 근처에 좀 많이 들어갔죠? 그렇게 마무리 해주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렇게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게 그림이 훨씬 더 이 부분이 조금 더 선명해 보이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좀 들죠? 이렇게 제가 5단계로 색상을 나누어서 흑백 사진을 보면서 빈 연습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고 하시면 아무래도 명암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옆에 답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반에 연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훨씬 편하게 처음에 적응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빈 연습과 더불어 우리가 채색의 5단계 그 부분도 함께 연습을 하시면 아무래도 이게 색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가 훨씬 편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거를 흑백으로 내가 이 빛과 그리고 어둠의 형태를 제대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사실 여기에 색을 넣는 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색 지정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거기서도 똑같이 기본 톤이 있고 여기 명암 톤 그리고 어둠의 단계톤, 빛의 단계톤 뭐 그런 식으로 색을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거의 흑백 그림 그리는 것처럼 색 사용이 조금 적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흑백으로만 그림을 잘 그리신다면 채색을 덩어리나 이런 것들을 잘 내신다면 채색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은 요 빈 연습, 사진 보고서 하는 요 빈 연습을 통해서 꾸준히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면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빈 연습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